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성 ST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신성 ST가 오늘 따상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공모가가 26,000원, 공모가 상단 최상단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만큼 경쟁률이 높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따상을 가지 못했다는 건 시장에 대한 영향보다도요,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만한 그 내용이 아직은 좀 부족했다. 그쵸?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나요?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내용에서 나온다. 신성 델타테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랑 연관지어서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신성 ST를 가지고 뭐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문제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지금부터 신성 ST를 기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모가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확인시켜 드려야겠죠. 자, 여기 신성 ST, 그쵸? 공모 확정가 26,000원, 그쵸? 여기에 지금 몰려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몰렸느냐? 12조인가 13조인가 이렇게 자금이 몰렸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공모 확정가 26,000원입니다. 공모가 하단 밴드가 2만 원인가 22,000원, 여기 있네요. 22,000원이에요. 22,000원. 그쵸? 이게 최저 가격입니다. 최저 가격인데 26,000원에 공모 확정이 됐죠? 이건 뭐예요? 경쟁률이 그만큼 뛰어났다. 그쵸? 최대의 경쟁률로 공모가 최상단 밴드에 걸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어요.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지만 26,000원 기준에서 곱하기 2, 그쵸? 곱하기 2를 하면 얼마예요? 52,000원. 그쵸? 52,000원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고가가 47,000원이에요. 장중에 상승을 조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47,000원에 고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고가가 형성되어 있는 이 내용이 일단 상한가를 가지 못했다 그래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내가 청약을 했다. 청약을 하면 26,000원에 내가 주식을 매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이거를 무조건 내가 많이 받을 수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쵸? 내가 뭐 막 수억 넣어도 뭐 크게 많이 못 받습니다. 오늘 딱 요 정도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냥 치킨값 정도 버는 한 그 정도다. 그쵸? 이렇게까지만 딱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부터 추적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신성 ST는 뭘 보고 가야 된다고요? 2차 전지 종목과 함께 보고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먼저 볼게요. 에코프로 보면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나왔는데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리튬 가격 때문이에요. 리튬 가격 때문인데 생각해 보세요. 리튬 가격은 원자재 가격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심합니다. 그쵸? 선물 거래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선물 거래에서 계속해서 이 지속적으로 막 돌고 이러다 보면 급등락하는 구간이 생기고요. 무엇보다 지금이 인플레 구간이죠. 인플레 구간에서 계속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어때요? 여기 150만 원에서 쭉 밀렸죠. 얼마나? 50% 이상 밀렸습니다. 80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50% 이상 밀렸다는 건 이미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주가는 반영을 한 겁니다.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오르진 않지만 여기 이렇게 하락세를 멈추고 그나마 저가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죠. 코스모 신소재 지금 어때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0.7%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은 왜 나왔을까요? 먼저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가가 80만 원까지 먼저 잡히고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고가부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주가가 크게 150만 원까지 다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7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코스모 신소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된 결과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먼저 조정을 받으면 주가가 가격적인 매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장 산업군에 속해 있는 종목이 새롭게 상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나 코스모 신소재의 움직임에 따라서 물론 이쪽 둘은 양극재 기업이고, 그쵸? 여기 신성 ST는 양극재 기업이 아닙니다. 그쵸? 배터리 소재는 아니고 배터리 부품 기업인데 이 배터리 부품 기업 내에서도 반드시 2차 전지에 대한 움직임을 내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코스모 신소재와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그룹의 움직임을 보면서 내가 신성 ST를 추적해 가면 된다. 당장은 매수하는 게 아니지만 이 저가 공모가까지는 안 빠질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추적 관찰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그쵸? 그래서 신성 ST를 기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추적할 거냐, 가격을 어떤 식으로 잡아갈 거냐, 그 내용은 여기 신성 ST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만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ST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성 ST는 지금 내가 청약을 받았다 그럼 팔아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 추적 관찰해서 시세가 즉 하방에 무슨 얘기냐, 이 상장 프리미엄이 꺼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100% 이상의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왜? 2차 전지 자체는 성장 산업이니까. 반드시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부터는 가격에 집중해서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럼 단기 보유 전략은 뭐겠어요? 저는 단기 투자를 2주 안쪽으로 잡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3개월 안쪽으로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종목이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40% 정도의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왜 40%의 조정 구간을 거쳐가나요? 매물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1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올라왔었던 2, 3, 4월 달 어느 정도입니까? 2달 반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40%의 조정을 보이고 그때부터 100%가 더 올라서 150만 원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첫 번째 조정 구간이었었던 이 매물 소화 과정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신성 ST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당장은 매수하지 마세요. 근데 시세가 끝나는 즉 프리미엄이 상장 프리미엄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는 반드시 100% 이상의 상승이 가능한 게 산업 구조상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밀어주잖아요. 친환경 사업을 정부에서 안 밀어주고 어떻게 버팁니까? 그쵸?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신성 ST도 그 중에 하나다. 더 이상 신성 ST를 신성 델타테크와 붙여서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가격에 집중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다.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는데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신성 ST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성 ST를 추적 관찰을 해 가는데 내가 중간에 단타를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지금 500분이 같이 참가를 하고 계신데 이 내용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지금 오늘 일단 이틀째 보이시나요? 10월 19일 날 JCN 시스템 9시 4분 오늘 상한가 마감했다. 그쵸? 오늘 15% 이상의 수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8시 54분 장시작 전이죠. 대성산업 10월 19일 대성산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의 상한가 종가는 25% 그쵸? 25%의 시세가 쉬지도 않고 나왔다. 이렇다는 건 장중에 움직임이 25%는 나왔다는 겁니다. 왜? 시가가 2% 이하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장시작 전에 먼저 알고 체크를 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피델릭스 어저께 10월 18일 보이시죠? 10월 18일 8시 56분 뭐가 나왔다? 피델릭스는 어저께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방은 지금 난립니다. 그쵸? 여기 보이시나요? 3 아주 그냥 엄청 그냥 좋아서 난리예요. 난리. 그리고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죠. 신성 델타테크 오늘 소폭 반등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는데 54,000원에 보세요. 위험 구간 확인하고 매수가 필요하다. 지금은 매수가 아니다. 자 보세요. 고가매도 완료했고 30% 하락 중 지금은 보유하면 안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내용입니다. 한 가지. 신고가 이후의 매물 소화 과정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조정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신성 델타테크를 매도하라고 했지만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상장 프리미엄이 딱 끝나고 나면 100% 이상의 시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이 추적하는 도중에 단타를 하고 싶다. 극동유화 아시죠? 이거 에너지 관련주들이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지금 뭐 좋을 수밖에 없죠. 이것도 장중에 20% 가까운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쭉 보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얘기 계속 합니다, 제가. 그리고 시가에는 종목 주고 종목 가는 거, 자, 일진전기 이것도 계속해서 상승 중인데 오늘 좀 하락했어요. 근데 오늘 하락하더라도 자, 이것도 장 시작 전에 나왔죠. 장 시작 전에 8시 52분 10월 12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올라간 종목 말고 내려간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내려간 종목 일진전기 10월 12일 자 보세요. 장 시작 전에 얼마입니까? 13,600원 13,600원. 근데 오늘 7%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14,300원. 내가 매수를 잘하면 고가에서 내가 잡지 못하더라도 매도 구간을 못 잡아도 어떻게 된다? 그냥 매도하면 된다. 그래서 매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매수 구간을 내가 어떻게 잘 잡는지다. 그쵸? 그런 부분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것 말고도 장중에 계속해서 제가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고, DIT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마지막 DIT 한번 더 볼게요. DIT를 보면 자 보세요. 오늘 5%가 내렸지만 10월 11일 시가 장 시작 전에 나가죠. 1.8% 상승해서 출발을 했는데 자 보세요. 장중에 몇 프로나 올랐냐? 24%. 이렇게 보면 딱 보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신고가 이런 종목을 매수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그래서 철저하게 가격에 입각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제가 이런 부분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즉 공부까지 시켜주는 이 무료 소통방에서 시장 안 좋을 때 공부하고 신성 ST에 대한 가격 추적을 하면서 단타로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쵸? 이 내용은 제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DIT, JCN 시스템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을 때 대시세의 종목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이후에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리고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기 직전에는 무조건 신고가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도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와 무엇보다 중요한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시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에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즉 위험을 없애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목 구성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요즘 테마나 종목별로 또는 시장별로나 등락폭이 엄청 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나 종목은 항상 이래 왔다는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그리고 테마주들 중에서 뭐 중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만 오르는 것 같고요. 내 종목만 오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될 텐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에 대한,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테마를 포함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한다면요, 시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고 시장의 주도주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종목도 테마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테마주에 대한 이해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한 이해는 결국 주식 시세의 원리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한다면 시장과 함께 종목별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단기 종목으로 진입한 진호 믹틀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 날 13,950원에 1차 매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6월 2일 날 13,500원에 2차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2개월 동안의 보유 결과 160%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 1차와 2차 매수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물론 바로바로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매수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충분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호 믹트리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바이오 종목이 시세가 가장 없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 시장의 순환매를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7일 날 28,300원에 매수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광범위한 반도체 섹터의 공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7월달이나 8월달까지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올해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차전지가 아니라 6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공략해 왔다는 건 시장의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충분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을 6월달에 칩스앤미디어만 공략한 게 아니라 5월달에 ISC 49,800원에 비중 20%로 매수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요날 5월 26일이죠. 그 이후의 주가는요. 여기 7월달에 100%에 달하는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9만원대에서 등락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알려면 ISC나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단일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매는 계속돼 왔고요. 여기 8월 18일 날 47,300원에 두산 테스나를 매수한 내용이 있고요. 9월 1일 날 9%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6%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는요. 동일하게 삼성전자 향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즉 하나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를 고르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저 말고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베이스로 깔고 진행하는 매매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즉 시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대형주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런 모든 내용을요, 강프로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선착순 200분에게만 먼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해왔었던 종목들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전 한 1년 안쪽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11월 19일 날 영풍정미를 여기 12,300원에 매수해서 13거래일 만에 48%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날 매수를 해서 3개월 동안 176%의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ISC 같은 반도체 중대형급 종목들도요. 최근에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 모든 내용을요. 제가 강프로의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